한미일 대동단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전망이 밝다. 미국에서 최근에 대서특필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2021년 도산한 장호고 3,000톤급을 만들어서 독일은 3,000톤급 아직 안 만들었어요. 요라는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를 해야 돼. 그런 절차가 있는데 미국이 그런 걸 도와주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북한은 핵 동력 잠수함 지금 거의 완성 단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중국 해상력 증가가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저렇게 미국에 대항하면서 또 남사군들을 장악하고자 하면서 계속 해군력을 증가하니까 이웃 나라들은 겁먹은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데는 이거 큰일 났네. 필리핀 같은 게 당했잖아요. 2012년대 섬을 막 암초를 장악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뺏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을 계속 키우고 해군력을 키우면은 함정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호재지. 특히 미국도 함정 건조 능력이 부족해도 한국이 지금 SOS를 치고 있잖아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업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지금 MR로는 지금 우리가 한 2척 정도 하고 있고 전기수리 미국 함정에 군수 지원함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잘하면은 이제 뭐 신조 함정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은 아닐지라도 다른 지원 함정은 우리가 건조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선도 건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이거는 이제 확실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미 필리핀에는 현대 조선소들이 배를 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우리 잠수함도 팔았고 베트남도 이제 주문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 큰 소리 치면서 해양력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한미일 또는 호주 민주진영에서는 대동단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운력 끼웁시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재지.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래서 뭐 주식 투자가들은 계속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들. 네, 미국하고 일단 천주국인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응하는 이런 주변국들이 해군력을 건설할 때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한국의 군함 건조 기술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뭘 잘하냐, 못하냐 하는 거는 세계 대회에 나가는 거, 올림픽에 나가든지, 뭐 월드컵에 나가든지, 함정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평가해야지, 미국에서. 특히 군사력 같은 건 세계 1등 미국이, 잘하고 있네. 보통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면 잘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대서특필한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해군에서 세종대항함급 이지스 구축함,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항함, 이지스 구축함, 이런 것들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건조 능력이다. 배도 빨리 만들지, 성능도 우수하지, 돈은 싸지. 미국 거보다 3분의 1 정도 가격을 한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우리가 싸니까. 그다음에 기술도 좋지. 그래서 미국에서 평가할 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지스 구축함 현존하는 전투함이 제일 전투를 잘하는 배락 있잖아요. 대공방 능력이 우수하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는 미국보다는 건 항공모함을 아직 안 만들어봤어요.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아직 안 만들어봤다고. 그거 외에는 거의 모든 지원함, 모든 선박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평가를 높이 평가해요. 미국에서 우리하고 손잡으려고 하고 일본하고 손잡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자기 캐패시티가 작아요. 장기 불안을 겪으면서 투자를 안 하고 뭐 직원들도 많이 해고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들 하기도 바빠요. 중국, 한국, 일본이 거의 조선시장 한 9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데 일본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 하기도 바빠서 우리하고 하겠다. 거기다 능력도 된 거를 미국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 능력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안 만들고 난 모든 함정을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핵추인 잠수함이 있는데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독일, 프랑스, 우리, 일본 이 정도가 4파전 정도예요. 4파전. 우리가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가지고 원자재를 사다가 18척 조립 생산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우리가 2021년 도산한 장호고 3,000톤급을 만들어서 독일은 3,000톤급 아직 안 만들었어요. 한 2,000톤 이하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능가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독일 배를 다 운영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배도 3,000톤급 다 타봤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에서는 최고로 성능이 우수하다.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용하냐, 얼마나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강력한 무장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무장 능력에서는 소음과 무장 능력에서는 독일을 이미 앞서 있어요. 디젤 잠수함 중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북한도 우리 따라서 했지만은 거기는 긴군옥하는 아직 시운전도 다 못하고 있어요. 못 끝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운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건조 능력은 뛰어난데 아직까지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돼요. 트럼프 압박에 맞설 카드로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이 상당히 군사 교류가 이제 많은 편이고 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대미 의존적이었어요. 교리나 무기체계나 이런 걸 미국 걸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터득하고 운용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거의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이끌려고 왔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정신을 발휘하자. 왜냐? 우리가 뭐 조선 능력도 해군력도 뭐 5위, 6위 수준이고 조선 능력은 1, 2위 수준이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계속 함정 건조 조선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자. 우리도 전폭 지원할 테니 우리가 필요한 그 핵잠수함 건조하는 것도 좀 협력을 해달라. 근데 우리가 핵잠수함은 주로 이제 이 핵심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원자로를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두 가지가 키 테크놀로지인데 이미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아주 우수한 잠수함. 거기다 이제 원자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자로를 어떻게 컴팩트하게 만들어 집어넣느냐, 이게 관건인데 거기에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기술도 원자로도 다 가지고 있어요. UAE 막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원자를 작게 만드냐. 배 실을 때는 방사능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 이런 것들이 노하우인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원자로는 계속 우라늄이 들어가요. 우리는 우라늄을 생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우라늄을 수입해서 하는데 그런 거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면은 IAEA나 미국에서 동의를 해야 돼요. 특히 미국 걸 쓸 때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사오든지 군사적으로 사용할 때는 IAEA 보고를 해야 돼, 통보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려면은 미국이라는 거대 완탑이 조정 통제라는 거, 원자력에 관한 미국이 IAEA와 NPT와 NSG라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 조직을 운영해가지고 핵 확산을 못하게 한다. 핵무기를 못 만들게. 그때 미국이 그런 걸 다 오버올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조선업 협력할 테니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필요한 걸 우리가 핵잠수함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이미 SLB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이제 핵잠수함 만들어가지고 미국도 공격하겠다는데 당신네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냐. 우리가 전방에서 막겠다. 당신 위협도 받고 우리도 받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동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 무기가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해서 상호 설득하고 협력하고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주고받는 협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핵잠수함 건조하는데 우리가 순풍호 돛을 달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핵잠수함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는 걸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잠수함도 우리보다 30년 먼저 만들었고 핵잠수함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건조를 선언했잖아요, 핵잠수함. 그 이유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불안하잖아요, 핵무기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가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럼 그거를 물속에 숨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최후의 엔드 스테이트는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소형으로 만들어서 핵잠수함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핵잠수함만이 우리가 이제 추적 감시할 수 있다고, 물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물속에 추적 감시의 유일한 수단이 핵잠수함. 디젤 잠수함 할 수 없어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 충전하기 때문에 들통나요. 은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추적 감시하는데 오늘날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서로 감시하고 있다고. 핵무기도 싣고 나간 잠수함은 항상 추적 감시한다고. 그게 전술이에요, 전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그런 핵잠수함을 만들고 선언하고 진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를 맞추려면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이 해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필요하다. 2021 통일연구원이 좋아하는 거 75.2%가 핵잠수함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제 모든 것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해군력 같은 건 뭐 5위, 6위, 7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 그런 거 해달라고 하냐. 우리가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우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고 북중러가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최전
전방에서 막아주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제 2016년 8월 24일 SLBM 쏴가지고 500km 성공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자 얘기하면은 우리는 기술을 지원할 의사는 없지만은 우리 그 돈 케어 up to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적인 의지가 있고 강력히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 핵잠수함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핵잠수함 관련 정보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2010년경부터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핵잠수함을 건조하면 동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도부에서. 그런데 계속 조용히 있다가 2021년 1월 8일 날 김정은과 제8차 당대회 때 우리도 핵잠수함 설계 검토가 끝나서 지금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쯤 되니까는 핵잠수함 설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징계 처분해야 된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이제 코로나,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제 이런 시달리기 때문에 이 수만 가지에 되는 부품을 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잖아요. 사와야 되고 그런데 다 박혀있다.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2023년도에 김근옥함을 이제 진수를 하면서 동력 잠수함은 같이 가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디젤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 거기다 핵무기를 실자, SLBM 실자 그래가지고 진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진수 그 이후로 시운전이 끝났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작년에도 그 마양도 해군 기지 방문해가지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찰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3월 8일 날 또 핵동력 잠수함 시찰하는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전략 잠수함을 순찰했다 그랬어요. 김정은 7월 23일 날. 그걸 보니까 그 핵잠수함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새 잠수함이면 현치 깨끗해야 되는데 막 찌그러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저거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약 4년 후에 김근옥함을 진수하면서 보니까 그게 디젤 잠수함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다 이렇게 그냥 한 4년 후에 나온 거지. 이번에도 2019년 7월 23일 거기 가서 이렇게 순찰했는데 이번에는 핵잠수함 핵동력 잠수함이라 했단 말이에요. 한 2, 3년 길게는 4년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만드는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은 그야말로 자기들은 세계 이제 8대 군사 강국이 되는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잠수함에 SLBM 실었다. 핵탄두를 실어.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남한이라고도 안 하다. 요즘에는 대한민국이라 하다. 대한민국들은 상대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고 가는. 우리도 하루빨리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핵잠수함 만들어 대응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많이 끓고 있죠. 한국과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주신다면요?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졌어요. 이건 6.25 전쟁을 이제 분석하면서 교훈이 나온 게 자기들이 그때 잠수함만 가지고 있으면 인선 상륙작전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분석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먼저 가졌어요. 그런 사유로 지금 북한은 잠수함 척수에서는 76척 세계 최다예요. 최다. 근데 다 디젤 잠수함이고 또 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져온 로미오급 잠수함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닥다리고 그다음에 성능은 좀 떨어져요. 시끄럽고 물속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또한 성능에서는 아주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18척 잠수함 원자재를 가져다 조립 생산하고 그다음에 균해 수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도산 안창호 같은 참천동 잠수함 만들었는데 성능은 최고 수준이다.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내기 전에 독일 잠수함이 거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했는데 그거를 능가하니까 성능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수함 척수매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다.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수한 성능으로 공격적인 작전을 해야죠. 잠수함 기지를 막아버린다든지 출항하기 전에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그들이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추적 감시가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죠. 숫자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수하나 성능면에서는 우리한테 뒤처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참 경쟁 중인 게 핵잠수함을 누가 먼저 만들 것인가 경쟁하고 있는데 북한은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쉬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우라늄 들어가니까 IAEA 이런 데서 미국이나 지적할까 봐서 쉬쉬하고 있는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보다 경제력 50대 뒤지는데 저렇게 막 광란의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미국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60조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해안선 길이가 길어요. 보호해야 될 자원도 많고, 특히 북극해 이런 데 이제 개발되면은 역할을 해야 될 게 많은데, 트럼프 일기 동안에 트럼프가, 야, 캐나다는 왜 무임승차야? 안보 무임승차. 우리 옆에 있다. 우리 다 도와준다고. 아무것도 안 해. 거기서 막 닥달했어요. 그래서 해군력 중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잠수함을 8척 내지 12척을 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60조 규모라 하는데, 잠수함만 사는 거는 18조에서 한 20조 정도 되고, 나머지는 40조 정도는 부대 시설 건설하고, 뭐 MR로 있잖아요. MR로 후속 군수지원, 부수품 이런 것들 다 60조 정도 하는데, 지금 뭐 현대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완팀으로 만들어서 하자. 지난번에 뭐 호주에 뭐 각계전투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호주 호위함이 떨어졌잖아.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수함 해외 나갈 때는 뭐 잠수함 건조 숫자가 많은 하나가 우선적으로 나가 전면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방사청 주관으로 이렇게 임원들 뭐 MOU도 맺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캐나다에 가서 잠수함 건조하고 함정 건조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그런 인력 양성을 지원해 줄게 해서 MOU도 한 5월달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사업 등치가 크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데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수함이나 뭐나 요새는 총력장이라 정부는 정부대로 뭐 지원해 줄 게 있으면 해주고, 절충교육 같은 거 해주고, 뭐 기술 이전 해주고, 이런 걸 다 오버홀 컨트롤 해야 되고, 기업은 아주 우수한 잠수함을 만들어서 가격이 낮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기 원하는 시기에 조달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전반적으로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따기 힘들어요. 이것만 따면은 뭐 엄청나게 이제 잠수함 분야는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